네, 오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 둘 네, 잘 들리겠죠? 자, 오늘 또 평소처럼 이제 소식 살펴보고 잠깐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어제 좀 무리를 했나봐요. 너무 긴 시간 동안 방송해서 그런지 여전히 뭐 회사는 바쁘고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좀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몸 상태가 지금 너덜너덜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짧아질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소식들 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XRP 레저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뭐 IT가 아니라 다른 직군에서 종사하는데 이제 XRP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단순히 개발자여서 그냥 XRP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아서 XRP도 뭐 뭔가를 제품을 개발해보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발도 하면서 동시에 XRP도 보유하고 있는, 투자도 겸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 데브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트위터를 만들고 이제 XRP 레저 관련된 뭐라 해야 될까요? 현황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하는 사이트, 그리고 XRP 레저 관련된 툴을 만드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통계적인 것도 가끔씩 올려요. 보시면은 XRP 레저 사이에서 뭐가 됐다고 하죠? BTC가 87,000개 정도 지난 1시간 동안 이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이 블루넷 크립토라는 것도 이제 XRP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 암호화폐 관련된 트위터인데, 얘가 이 내용을 보고 1시간 안에 XRP 레저 사이에서 87,000개의 비트코인이 이동했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갖다 버리고 XRP 레저에서 놀고 있다 이러면서 거의 9만 개나 된다 이러면서 약간 선동, 누가 봐도 이 내용을 들으면 야, 비트코인 별거 아니구만, 비트코인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XRP 레저로 왔네 비트코인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저랑 함께 하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최근에 그 XRP 레저 몇 달 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제가 또 설명드린 게 있었죠. TPS가 많이 높아졌을 때 도대체 왜 TPS가 높아졌느냐, TPS 할 때 이 트랜잭션이 유형이 타입이 여러 가지 있다고 설명을 제가 드렸죠. 그 중에서 ODL과 관련된 타입은 페이먼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 오퍼 크리에이트 또는 오퍼 캔슬 또는 뭐 레귤러 키 셋이라던가 이 계정 상태를 변경하는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페이먼트가 ODL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페이먼트 숫자가 트랜잭션이 컸던 만큼 페이먼트도 높았어요. 그럼 ODL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어떤 페이먼트 내용인지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같이 살펴봤을 때 어떤 내용이 있죠? XRP 레저상에서 비트코인을 IOU 형태로, 그것도 IOU 형태로 발행한 사람이 뭔가 알려져 있는 덱스 형태, 분산거래소 형태의 거래소를 운영하는 비트스탬프나 또는 게이터보 같은 이런 유명한 거래소가 아니라 누군지 알 수 없는 친구가 비트코인을 발행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저도 저렇게 발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XRP 레저에서 비트코인 1억 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에어드랍 할 수 있어요. 그거랑 똑같다고 했죠. 뭔가 검증되지 않은, 담보되지 않은 존재가 발행한 거 갖고 있어봤자 실물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수표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형태로 돼 있는 수표를 그 발행인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미제 존재가 그거를 XRP 레저에서 의미도 없이 0.4개씩 엄청나게 왔다 갔다 이동만 시키고 있었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냥 스팸성, 아무 의미 없이 스팸성, 뭐 악의적인 목적으로요. 그러니까 XRP 레저라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기 위해 일부러 부하를 걸거나 또는 좋은 의도로 일부러 부하 테스트를 하고 있거나, 어쨌든 그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역시도 마찬가지 IOU 형태로 돼 있는 비트코인이 이동한 것 뿐이거든요. 1시간 내로 87,000개가 의미 없이 왔다 갔다만 했을 뿐이에요. 예, IOU가. 근데 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사실 내용 보면 그냥 별 내용도 아닌 건데, 이런 내용도 없이 마치 이거 실물 비트코인이 XRP 레저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9만 개가 1시간 안에 이동할 정도로 XRP 레저 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진짜 이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브레이킹이란 것까지 달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돈 문제가 걸린 건데, 정확히 모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알지도 못하고서는 이거 이런 식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 속여먹는 거, 저는 굉장히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절대 속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좋은 소식이네요. 리플렛 멤버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터키 나라에 있는 이제 은행이고요. 보시면은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솔직히 앞부분은 모르겠는데, 뒷부분은 투르크라고 읽을 것 같아요. 중동지방에서 뭔가 이렇게 이름 지을 때 뭐 투르크 민족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건 투르크일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는 이 은행도 리플렛 멤버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멤버가 하나 추가됐죠, 중동 지역에서. 자, 그리고 이 레오 친구, 요즘에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에 그 리프사 또는 리프사 관련 있는 회사들 직원들의 보시면은 이런 거 커리어 올라 있는 거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익스피리언스,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경험 같은 거 이제 링크드인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관련된 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확인한 정보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암은행이고요. 시암은행에서 4년 8개월 일을 했고 지금도 근무 중이네요. 자, 근데 이 사람의 익스피리언스에 이게 나와 있죠. 보면은 시암은행 리프사 솔루션 쓰고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그리고 리프사 솔루션 쓰고 있는데, 이제 이 리프사 솔루션을 통해서 리플렛을 얘기하는 거 있죠. 인바운드로 들어온 레미턴스가 얼마나 성장했다고요? 1000% 이상 성장을 했어요. 2019년에만. 그러니까 10배가 성장했다는 거죠. 만약에 리플렛으로 처리하는 인바운드 금액이 2018년에 뭐 연간 1조 원 정도 됐다. 그러면은 2019년에 10배 성장해서 10조 원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성장 규모가 나와 있죠. 동시에 이제 이 트랜잭션 수나 밸류, 그러니까 이동시킨 가치 역시도 이 정도 성장했다는 거죠. 두 개 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정보를 알아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암은행이 리프사 솔루션 씀으로써 성장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상대적인 10배 성장에 대한 얘기만 있어갖고, 기존에 2018년에 얼마나 트랜잭션을 발생시켰고 얼마나 그 트랜잭션으로 돈을 어느 정도 규모로 옮겼는지는 이제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것까지는 좀 확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굉장히 2019년에 2018년에 비해 10배 이상을 성장을 했다,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오늘 해갖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으로 간, 원래는 IMF 총재였죠. 거기다 이제 유럽 중앙은행장으로 간 이 레가르드, 이 프랑스 아줌마, 이 아줌마가 이제 원래 IMF 있을 때도 굉장히 그 서클이라는 회사, 리프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만큼 굉장히 이 블록체인 통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약간 지지하는 형태,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람 역시나 유럽 중앙은행 와서도 CBDC를 도입할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 프라이빗 섹터, 즉 이제 기업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하는 거를 막을 생각은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사람 관점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부분은 사실 중앙은행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런 프라이빗 섹터, 즉 기업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생각은 없다라는 본인의 견해도 인터뷰 내용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이제 이 DT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길 거라는 걸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장도 바뀌면서 좀 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리고요.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자, SAP 얘기를 할 건데요. SAP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SAP는 여러분들 어떤 회사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 어느 정도 엔터프라이즈급 기업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ERP라던가 또는 회계, 재무 관련된 처리를 위해서 SAP를 쓰고 있는, 이 솔루션을 쓰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제가 뭐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 또는 뭐 대기업군에 속하는 또는 중견 기업 이상급 되는 이 기업들이 회계 업무 처리나 뭐 재무 이런 것들 처리를 위해서 SAP를 쓰는지 안 쓰는지 뭐 하나하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들리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르면 생각보다 SAP를 많이들 아직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SAP가 너무 좋아서 쓰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워낙 가격도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쓰는 기업들 담당자들 만나보면은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대체제를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SAP를 많이 쓰고 있으나 다들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걸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뭔가 되게 이 고객들의 만족도를 굉장히 풍족하게 만족시켜줘서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대체제 있으면은 약간 벗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 SAP라는 기업은 독일에 기반을 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업무를 보기 위한 그 업무 시스템, 즉 ERP, 뭐 회계면 회계, 인사면 인사, 뭐 이런 것들,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업무를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인사라던가 뭐 회계라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는 이제 돈과 관련된 것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관련된 솔루션도 존재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명확하게 콜라보레이션 위드 리플이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뒤에 몇 개 더 설명이 써 있습니다만, 자, 요것과 관련돼서 이게 메인 홈페이지에 실제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실제로 이게 SAP 메인 홈페이지인데, 지금 보셨던 스샷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리프사 언급이 되어 있으면서 콜라보레이션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뭐 20초 내로 뭐 분산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일단은 트위터 내용을 다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끝이네요. 언급됐다는 거. 자,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언제쯤 발생한 내용인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 찾아보니까 보시면 스크린샷 왼쪽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레오나르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보니까 약간 지능형, 보이시죠? DT 관련된 거 여기 딱 써있죠. 레오나르도 설명해갖고 여기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는 거죠. 이 DT화 시키는 거를 프로젝트명 레오나르도라고 이름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2018년 자료, 근데 이게 SAP 자료는 아니죠. 지금 보면은 이 프리세일 영업이네. 이벤트 서비스.kr이라는 주소에서 지금 SAP 솔루션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겠죠. 파트너 업체겠죠. SAP와 파트너 맺어갖고 뭐 이거 세일 판매를 담당하거나 또는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만든 자료일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리플이 언급되긴 한 것 같네요. 아까 검색 보니까 나와있죠. 아까 보신 대로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있죠. ATB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ATB 파이낸셜, 그리고 이거 도어를 읽어야 되나요? 뭐라고 읽어야 되죠? 라이제인가요? 라이제? 레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일 국기 있는 거 보니까 독일은행이죠. 얘네 두 개는 여러분들 2017년에 실제로 리프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실제 보인드 솔루션을 활용한 적용 사례로 소개했던 금융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프사가 소개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 SAP 자료 통해서 또 확인이 된 건죠. 간접적으로 뭐였다? SAP SAP 솔루션을 쓰는 은행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SAP 이 업무 시스템을 썼는데 솔루션을 썼는데 거기다 이제 리플 이걸 통합을 시켜갖고 여기 친절하게 어디에다 구현한 건지도 나왔네요. 아마존 클라우드죠. 여기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리플 커넥트라고 나와 있는 거. 아마존 클라우드에다 올려놓은 거를 SAP와 통합시켜갖고 이 두 개가 썼던 거죠. 그리고 리프사는 당시에 이 두 개 보인드 리플렛 멤버인 보인드 솔루션을 쓰는 이 두 개를 금융기관에 뭐 실제 사례로 공개했잖아요. 막 동영상도 만들어 놓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SAP 거를 보다 보니까 밝혀진 거죠. 확인이 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말고 최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2017년과 18년 자료거든요. 근데 2020년 또는 2019년에 와서 SAP로 뭔가 구현한 거에 대한 사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텀 동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이건 SAP 본사 자료인데 지금 자료는 본사 자료입니다. 파트너사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근데 2017년 이게 나와있죠. 2017년에 발표한 자료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SAP에도 솔루션들이 되게 다양하고 걔네들마다 네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하나라고 돼 있는데 이 하나가 리프사 솔루션이랑 통합이 가능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스마트 컨트랙트 언급도 나와있죠. 아까 저 그림 본사에서 만든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조금만 수정한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와있죠. SAP와 리플 같이 협력해갖고 만든 거. 근데 요거 말고 없어요. 그 뒤로.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을 확인해보자면 저 캐나다에 있는 금융기관 은행이죠. 그리고 독일에 있는 저 은행 두 개가 2017년에 SAP를 쓰고 있는 금융기관이었고 얘네들은 리프사 솔루션을 이제 클라우드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에 구현된 거를 통해서 보인들이 통합을 해서 사용을 했고 실제로 리프사의 성공 사례로서 이제 리프사도 공식적으로 이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오픈을 해놨었죠. 그리고 방금 자료를 보신 것처럼 SAP 자료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방금 확인한 내용들 디테일을 확인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아요. SAP가 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 업무 시스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 거는 다 알고 실제로 저렇게 사례가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리고 리프사 협력했다는 것도 알겠는데 최근 근황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 관계를 이어면서 실제로 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사례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없는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사항은 명확히 아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홈페이지에 이 리플이라는 이름이 박힌 것도 공개하고 있고 이 자료들도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근데 최신 2019년, 2020년에 리프사 솔루션 갖고 뭔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찾았을 때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요. 그거는 확인 불가 상태.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리프사가 이제 수요일 때쯤에 올린 자료들을 다시 재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트랜스퍼 고라고 얘네가 2018년 수요일 때 상을 받았던 업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등상 줬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얘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인도 쪽을 우선 공략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목표로 하는 거는 그 fee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처리할 때 피를 빵으로 만드는 거, 빵으로 제공하는 거가 목표였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 들으면은 야 니네 무료 봉사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당연히 무료 봉사 아닙니다. 이 fee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얘가 얘기하는 fee는 그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태국으로. 그러면은 10,000원 송금은 기본 수수료가 뭐 5,000원입니다. 이런 fee 있잖아요. 그 fee를 영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환율에서 이제 그걸 챙기겠다는 거죠. 뭐 지금 얘기한 케이스에 얹어서 더 설명하면 제가 10,000원을 보내서 태국 바트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때 이 송금을 해준 대가로 뭐 일반적으로 막 5,000원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거 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얘가 얘기하는 건. 하지만 뭡니까? 스프레드, 즉 환율에서 본인들이 차익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환율에서. 당연히 원화하고 바트하고 환율이 존재하겠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에 좀 더 직관적이고 가시적인, 뭔가 보면서 하면 더 가시적이니까 원화 그리고 바트 환율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요거 우리나라 1원이 바트로 계산되면 0.026 바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익을 더 얻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1원을 요거보다 더 적은 바트로 줄 수도 있겠죠. 0.024로 여기를 4로 계산해서 1원 때마다 0.02 바트씩 챙길 수 있잖아요. 쟤네가 그런 식으로 스프레드 차익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즉 뭐죠? 일종의 환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켓메이커로서의 본인들 수익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다음 소식인데 작년에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중국 정부의 뭔가 이제 리안리안 그룹과 이 금융 관련해서 카드 있잖아요. 본인들 카드. 카드 관련돼서 뭔가 승인 요청을 했죠. 서비스 사용될 수 있게. 기사에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은 드디어 승인이 된 모양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액셉트 됐다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게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이 될 걸로 보이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리안리안이랑 둘 다 리플렛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둘 다 리플렛 멤버기 때문에 뭐 스위프트 쓰는 것보다 이미 리플렛 쓰고 있으니까 둘 다 이 서로 간에 페이먼트, 세르먼트 할 때는 뭘 활용하는 게 더 이득이야? 리플렛이죠. 아무래도 이런 정황이 있다 보니까 둘 간의 이런 협력 관계는 돈 처리할 때 이걸 쓰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당연히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있었던 소식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평소보다 짧게 했는데도 목이 벌써 나가고 있네요. 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2부 Q&A 순서 오늘은 좀 짧게 갔고요. 그리고 나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